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대한제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진 않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애국개몽 운동, 이건 이제 실력을 키우자는 얘기죠. 두 번째가 의병항쟁, 맞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 어떻게든 경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위치를 좀 강하게 하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고요. 민족문화 수호 운동, 네. 뭐 또 국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강화시켰겠죠.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어떤 네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애국개몽운동, 의병운동, 경제적 구국운동, 민족문화 수호 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의병운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의병운동입니다. 의병운동은 지금 싸우자는 얘기, 지금. 근데 이 전통을 보면요, 바로 이 위정척사에서부터 나옵니다. 위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호위한다는 얘기야. 지킨다는 거야. 뭐를 바른 것을 지킨다. 배척한다는 거야. 뭐를 사악한 것을. 그러니까 바를적은 뭐예요? 성리학적 질서, 우리의 전통적 질서를 지키고, 배척한다는 얘기죠. 서양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배척하겠다. 이제 이런 데서 출발한 건데, 이게 이제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이 시기별로 이 위정척사 활동이 이제 달라지는데, 먼저 통상수교 왔을 때 통상 거부. 이건 여러분 흥선대원부터 우리 배웠어요. 예, 요 위정척사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흥선대원부터 그 대표적인 통상수교 거부 운동이 바로 이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 흥선대원은 최익현의 상소, 탄핵 상소를 통해서 물러나게 되고, 고종의 친정 정치가 들어왔고, 고종은 결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 자, 강화도 조약 체결되고 이제 개항했단 말이야. 그 개항에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 도끼 들고 가가지고 개항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최익현. 이때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외양일체론. 아니, 이제까지 서양과 우리가 수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일본하고 수교를 하려고 하느냐. 외놈이나 양놈이 똑같은 거 아니냐. 외양일체론 같다. 그러니까 일본과도 수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통상수교 거부 운동의 핵심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렸단 말이에요. 문은 열렸고 이제 외국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화하고 있다고요. 자, 이 개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통리기무함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 통리기무함을 주도하에서 신식군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외국에 사절단을 많이 보내.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일본에 갔던 기봉집이 가져온 책자가 있어요. 황춘슈엔으로부터 가져온 책자, 바로 조선 책략.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 내용에 의해서 미국과 수교를 한다고요.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한다고요. 자, 이러자 유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 이게 바로 영남 지역, 영남 만여 명이 상소를 올렸다. 이만손이 퇴계 이왕의 후손이거든요.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 네. 정말 영남 지역, 지금 이제 경상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지역 분들이 이 당시만 해도 반미 선봉에 섰던 분들입니다.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죠, 여러분들. 예, 반미 선봉에 섰던 분들. 미국과의 수교는 안 된다! 라고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영남 만인소. 이런 사건도 있었죠. 자, 이런 어떤 흐름들,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는 들어주질 않아. 결국 하나 들어준 게 없어요. 결국 이제는 실력으로 우리가 직접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병투쟁을 합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정미의병은 정미칠조약. 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을미의병,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을미개혁의 단발령 컸죠. 자, 이러면서 특히 이제 단발령. 야,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터럭 하나 건드리 하진 우리에게 상투를 자른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양반 유생들이.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갑오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그게 뭐였죠?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앞에 있었던 갑오 을미개혁의 무효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을미병한테 내가 이거 다 해결했으니 이제 해산하라. 라고 해서 결국은 고종의 해산 권고를 받고 대부분이 해산을 합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니까 이 을사의병 뭐 많지 않습니까? 민영환의 자결도 있었고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곡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의병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최익현. 네, 싸웠지만 우리 관군이 오자 결국 붙잡혔고 쓰시마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순국을 하게 되었고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도 등장하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2년 뒤 정미 7조약을 체결하면서 군대가 해산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이 군인들이 바로 이 의병이 합류하면서 그 규모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의병 전쟁화. 을미, 을사, 정미 의병 중 가장 큰 규모의 의병 전쟁화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이들은요, 전국 13도 창의군, 네, 을을 내세우는 그런 군인들, 13도 창의군을 내세워서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하고 있더라. 뭐, 결과는 실패했지만, 어쩐 이런 액션들이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아직 일제강점기 아니잖아. 일제강점기 때 한국광복군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에 한국광복군이 있는데 그 한국광복군이 시행했던 작전은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국내 진공작전. 이 용어가 좀 달라. 예, 근데 정미의병이 시행했던 작전은 아직 뭐 나라가 망한 건 아니니까. 그죠? 서울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 나라가 망한 이후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 한국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시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병항쟁이에요. 이게 위정축사 계열이에요.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하다가 반대 들어주지 않아 결국은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의병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바로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이 정미의병은요, 네, 바로 의병전쟁, 13도 창의군을 꾸려서 의병전쟁화 되어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한일의정서에서 경술국지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저항했던 한 형태 의병투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자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배우자,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노선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국개몽운동이었다는 얘기죠. 애국개몽운동은 말 그대로 배우자, 그리고 알리자, 언론이죠. 그리고 잘 살자. 이게 바로 식산흥업이에요. 식산흥업. 그러니까 뭐 식산흥업은 경제를 좀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잘 살자. 우리 못 사니까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알리자, 잘 살자. 이게 바로 이제 애국개몽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의병 노선이 맞습니까? 애국개몽운동의 노선이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면 되죠. 근데 참 이때도 그랬지만 우리 노선이 맞아. 상대 노선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 하나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불강해지는 나라, 우리나라가 어떤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거, 그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맞으면 너는 틀려.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미운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남는 건 증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공존하는 법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겠다. 이 당시에도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은 저는 같은 노선이었다. 방법은 좀 다르지만 구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선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였는데 내 노선이 맞다, 내 노선은 틀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있었다. 그걸 우리가 또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애국개몽운동, 자,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여러 단체가 등장하는데요. 자, 먼저 보안회가 있습니다. 보안회. 자, 이 보안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식민지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땅이 필요할 거 아니야. 땅 달라고 한다고, 얘네들이요. 땅 달라고. 어떤 땅, 그냥 좋은 땅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식민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황무지를 달라 그래요, 황무지. 황무지 주면 우리가 개가 날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보안회가 이건 일본의 의도를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황무지 개항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게 바로
보안회. 애국개몽운동의 첫 번째 단체가 바로 보안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회 뒤를 해서 헌정연구회, 뭐 입헌정치. 이제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들 왕정체제, 절대 왕정체제,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절대 왕정체제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막판에 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왕권을 좀 약화시키고, 어떤 의회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권력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여러분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여왕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냥 왕이겠죠. 그냥 상징적 존재죠. 실제적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한자강회.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대한자강회는 뭘 했냐면 바로 고종강제 퇴위 반대.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고종이 해익의 특사를 파견했고 그걸 빌미로 누가 왜 외교행위했어? 고종을 잘랐잖아요. 바로 그때 대한자강회가 바로 이 고종강제 퇴위 반대를 앞장섰던 단체. 그게 바로 대한자강회다라는 거. 자강이에요.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대한자강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보안회, 대한자강회 많이 있는데 정말 애국개몽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민회입니다. 여러분들 신민회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민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신민은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고요. 안창호와 양기탁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의 여러분들 이 애국개몽 운동이 교육과 언론과 식사능업이잖아요. 배우자, 알리자, 잘 사자 이거잖아요. 배우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알리자, 잘 살자. 자기 회사 태극서관. 자기 회사는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릇 같은 거 만드는 회사, 또 파는 회사. 태극서관. 이건 뭐 이제 책 같은 것들을 주로 취급을 하겠죠. 이런 식산흥업의 어떤 그런 흔적들. 그리고 알리자. 알리자는 뭐 대한매일신보, 양기탁이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조직들이 바로 이 신민회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애국개몽 운동은 일단 실력을 좀 키우자라는 건데, 이 신민회가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실력을 키우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애국개몽 운동 노선과 좀 다른 의병운동, 무장투쟁하는 거잖아요. 그 무장투쟁도 준비하자고 해요. 무장투쟁도 준비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국외, 우리나라 그 한반도 밖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기지라는 겁니다. 이 독립운동 기지에서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무력투쟁을 통해가지고 언젠간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이 신민회 회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학교가 될 겁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민회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백성이야. 이제는 좀 새로운 백성. 우리가 새로운 민이야, 새로운 맨. 이 어떤 그 군주 체제하의 어떤 그런 백성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좀 바로 서자. 이게 신민회거든요. 그래서 그 지향한 게 바로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은 뭐예요? 왕, 황제 존재하지 않아요. 공화정은 지금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우리가 공화정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뽑잖아요. 공화정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민회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 1911년 일제강점기에 백오인 사건,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일제가? 그죠?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 가만두겠습니까? 결국은 신민회를 해산시켜 버리죠.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그래서 이 신민은 애국개몽 운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꼭꼭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민회와 또 구분할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신간회가 있어요. 신민회 대 신간회. 와우, 너무 중요해. 신민회는 한말, 아주 일제강점기 직전이고,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신민회는 비밀결사하고 공화정을 지향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신간회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하나가 된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했던 조직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조직이다. 시기도 다르다. 시험에 꼭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애국개몽운동, 보안회, 고종 강제퇴위 반대했던 대한자강회, 그리고 국외독립운동 기지까지도 만들려고 했던 신민회 살펴봤습니다.